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법적 쟁점을 포함하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주요 사건들과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초기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며 부패 척결과 법치주의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논란과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대통령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정부가 추진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이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폭풍.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던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의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국회의 대응과 탄핵 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즉각적인 해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상세히 열거하였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선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하였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4대4로 의견이 갈릴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6. 탄핵 사유와 법적 쟁점.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의 여러 위헌 입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남용.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당무에 개입하거나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부패 및 비리 의혹.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각종 부정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7. 국민의 반응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대통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주요 사건들과 탄핵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